자, 비트마인이 이번에 발행 주식 가능수를 100배 늘리는 안건을 내면서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이거 주주가치 희석이 맞는 것 같다, 내 지분들 다 줄어들게 생겼다, 이거 명백한 악재가 맞다 등등 많이 좀 보이는데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안건 자체가 즉각적인 희석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트마인을 장기적인 성장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면요, 이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저도 비트마인의 주주로서 이 500억 주로 주식수를 늘리는 안건에 대한 투표를 마쳤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왜 그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지, 그리고 흔히들 오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제가 하나씩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요, 이 비트마인의 비즈니스 모델이 좀 다르게 보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비트마인이 이번에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기존의 5억 주에서 500억 주로 100배를 더 늘리려는 안건을 냈어요. 저도 로빈후드로부터 이 주주총회 참석 여부와 이 사전 투표 요청을 받았었고요. 그에 따른 투표를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그 주식수를 100배로 늘리는 것을 찬성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 아니면 포기를 할 건지를 묻는 투표란인데요. 이 투표의 결과는 내년 1월 15일 날 라스베거스 윈 호텔에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고 계시는 생각이 바로 주주 가치 희석일 겁니다. 이 오해는요, 전통 기업의 논리를 그대로 비트마인 같은 트레저리 기업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 같은 겁니다. 먼저 전통 기업에서 주당 순이익인 EPS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전통 기업은요, 영업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전체 주식수로 나눠서 EPS라는 것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EPS에 대한 계산식은 기업 이익에서 주식수를 나눈 값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회사 A가 100억을 벌고 있는데요, 이 회사 A가 발행하는 주식수도 동일하게 100억 주라고 한다면 이 회사 A의 EPS는요, 100억 나누기 100억 해서 1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요, 회사가 버는 돈은 그대로인데 주식 수만 늘어나니까 EPS는 낮아지게 되고요,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희석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비트마인은요, 이 구조가 조금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비트마인은 전통 기업처럼 영업이익으로 EPS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죠. 현재 이 비트마인의 이익은요, 이더리움 보유량 증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비트마인의 EPS를 계산하려면요, 비트마인이 가지고 있는 주당 이더리움 보유량을 보는 게 더 맞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핵심은요, 비트마인이 신주 발행으로 받은 돈이 있을 거잖아요. 그 돈으로 이더리움을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이 살 수 있다면요, 주당 이더리움 보유량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희석이 아니라 가치 증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 가치 증가에 대해서 예전 영상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었죠. 따라서 이 전통기업의 EPS 개념은 주식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줄어들 수가 있지만, 비트마인은요, 신주 발행으로 주당 보유 이더리움이 증가하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EPS 개념이 살짝은 다르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 기업의 논리가 될 수 있는 신주 발행은 EPS 감소는 주주에게 손해라는 이 개념은요, 비트마인에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포스팅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비트마인이 이더리움 100개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주식수가 10주라고 한다면 주당 이더리움은요, 100에서 10을 나눠서 10이라는 거죠. 근데 주가가 프리미엄을 받고 비싸게 거래가 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트마인은요, 신주 2주를 발행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들어오는 현금을 조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달된 현금으로 이더리움을 30개를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요, 총 이더리움이 130개로 늘어나게 되고 총 주식수는 여기 2개가 늘었으니까 12개가 되어서 주당 이더리움이 130에서 12를 나눠서 10.83개로 주식수가 늘었는데도 주당 이더리움 보유량도 함께 증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희석이 아니고 가치 증가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핵심적인 차이점은 일반 기업이 주당 EPS를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은요, 주당 이더리움 보유량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당 이더리움이 증가를 하고 있다면 기존의 주주들은요, 이게 희석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기는 구조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수는 늘고 이더리움도 늘고 주당 몫은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트레저리 모델의 본질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잡음은 전부 노이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논리 자체는 다 성립을 하는 게 맞지만 여기에 핵심 메시지는 좀 덜 언급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포스팅을 보면 비트마인은요, 주식을 더 발행해서 그 돈으로 이더리움을 매수한다는 거죠. 근데 핵심은 비트마인은 반드시 주식이 비쌀 때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더리움이 쌀 때 이더리움을 사야 한다, 이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트마인 주식이 비쌀 때 팔면요, 더 많은 현금이 들어오고, 이더리움이 쌀 때 사면 더 많은 이더리움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주식이 쌀 때 발행해서 이더리움이 비쌀 때 매수를 한다? 그거는 당연히 주주한테 불리한 구조로 작용하게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를 이해하는 게 이 전체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총 주식 수가 늘어나는 만큼요,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 주당 이더리움의 보유량도 함께 늘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중요한 건요, 비트마인이 매수하는 그 이더리움의 가격이 이 프리미엄, 엠레브라고 불리는 이 프리미엄보다 더 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당 이더리움이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그래야 이게 바로 희석이 아닌 가치 증가 발행이 되는 겁니다. 즉, 주식의 수가 증가를 하는데 이더리움의 보유량 증가가 그보다 더 많으면 그건 결국 주주 가치가 증가를 하는 거고요. 주식 수가 증가를 하는데 이더리움 보유량 증가가 주식 수가 증가하는 스피드를 못 따라간다. 그러면 주주가치 희석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식수가 늘어난다,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거고요. 이더리움의 보유량이 그와 함께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비트마인이 시장가 발행, ATM을 진행해오면서도요, 이더리움의 보유량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이 구조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500억 주 개정안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봅시다. 이 사람들의 질문들을 좀 종합을 해보니까요, 주식수가 당장 100배로 늘어나는 건가요? 라는 거죠. 이거 아니고요. 그럼 나중에라도 100배로 늘어나는 건가요? 라는 건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번 안건은요, Authorized Shares라고 하는 승인 주식수, 즉 그 최대 발행 가능 한도만 좀 넓혀놓는 작업인 거예요. 이건 마치 창고의 공간을 좀 넓혀 두려는 거지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로 다 사용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안건이 승인이 난 후에요, 회사의 실제 주식 발행은 많은 여건들이 따라줘야만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여건들이 뭐가 될 거냐면요, 일단 시장의 상황을 살펴야겠죠. 그리고 이더리움의 가격도 잘 살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비트마인이 받고 있는 프리미엄도요, 엄청나게 예의주시를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에 받쳐질 수 있는 자금 조달에 대한 명분 등 엄청난 전략적 판단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최근에 정말 대단한 고급 임원들을 새로 배치한 것도 이러한 매니징을 잘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따라서 이번에 개정안은요, 미래의 전략적 유동성 확보를 위한 준비일 뿐이지 지금 당장 희석이 일어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볼 건데요, 반대로 이번 안건을 아예 올리지 않고 그냥 현재 시스템인 그 승인된 주식수 5억 주 있죠, 그거를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죠. 제가 X에 올렸던 포스팅인데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보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현재 비트마인에 승인이 되어 있는 주식수는 5억 주 정도가 되는데 이미 발행이 나간 주식수가 한 4.3억 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즉 남은 여유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일단 더 이상 주식 발행으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비트마인의 ATM 전략의 핵심은 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한 다음에 프리미엄으로 현금을 조달하고 그에 따라 이더리움을 싸게 사오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발행 가능한 주식수가 거의 다 소진이 되면요, 당연히 더 이상의 신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즉 비트마인의 비즈니스 모델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이더리움 가격이 싸도 추가 매수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비트마인의 핵심 경쟁력은 기회가 왔을 때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능력이에요. 하지만 발행 한도가 꽉 차 있으면 이더리움이 진짜 바닥 가격이 와도 못 사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 주당 이더리움 증가 전략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건 트레저리 기업한테 사실상 그냥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따라서 결국에 성장이 정체가 되게 됩니다. 기업 가치가 훼손이 되는 거죠. 비트마인의 성장은 크게 두 가지에서 나오는데요. 첫째는 당연히 이더리움 보유량 확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로 묶어서 이 스테이킹하고 이 메이븐 그리고 문샷이라는 이 사업 확장의 영역에서 나오게 되죠. 근데 자금 조달이 막히게 되면 기업의 성장성이 완전히 정체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사실 비트마인 뿐만 아니더라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장 기업이 가장 피해야 하는 상황이 바로 이거예요. 확장할 수가 없으면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이죠.
자,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도 좀 바라보면 지금 이 상황이 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비트마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라면 저는 지금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비트마인이 나아가고 있는 그 미래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미래의 첫 번째 단계는 뭐가 될 거냐면 일단 이더리움 5% 도달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 스테이킹 프로그램인 메이븐에 대한 가동 여부, 그리고 월가 이더리움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스테이킹 수익이 극대화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비트마인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1위가 될 것인지 아마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영상들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비트마인이 새 금융의 기둥이 된다라는 건 사실 아주 장기적인 플랜이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첫 번째 단계들을 소개를 하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결국에는 확장할 수 있는 주식 발행에 대한 여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비트마인이 안건을 통해서 확보하려는 것도 바로 그 미래 확장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안건을 올리지 않으면 안전한 게 아니라요. 오히려 그게 비트마인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안건이 향후 몇 년간의 성장성을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질문들이 있으시던데요. 왜 굳이 500억 주까지, 그러니까 100배나 늘리려고 하는 건지, 뭐 이런 질문들이 좀 보였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를 좀 토대로 하다 보면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좀 나오기 시작하죠. 핵심은요, 간단합니다. 비트마인이 앞으로 필요할지도 모르는 모든 주식에 대한 발행 여지를요, 미리 확보해 두려고 하는 거예요. 즉, 현 단계에서 미래 성장을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를 해두려는 전략을 쓰다 보니까 이 100배라는 500억 주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으면 다들 이해를 하셨겠지만 이 500억 주라는 숫자는요, 실제로 다 쓰겠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죠. 이거는요, 향후에 뭐 진짜 10년 이상 어떠한 규제나 상황이 와도요, 다시 투표를 올릴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그 최대량의 저장고를 확보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안건은요, 결코 비트마인의 주주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트마인의 장기 성장을 위한 그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도 난 그냥 주식수가 늘어나는 게 싫다, 이거 희석이 맞는 것 같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런 투자 성향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라면요, 이 비트마인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모델은 애초에 좀 맞는 투자 대상은 아닐 수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본인한테 맞는 좀 다른 기업을 찾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 비트마인 같은 트레저리 비즈니스 모델은 주식을 발행해서 프리미엄 가격으로 현금을 조달하고 그 돈으로 이더리움 같은 자산을 더 싸게 매수를 해서요, 결과적으로요, 주당 이더리움을 증가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희석으로 보일 것이고, 이 구조를 이해하면 가치 증가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비트마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장가 발행인 이 ATM을 진행해 왔지만 여태까지 이 한 주당 이더리움 보유량의 개수가 희석적이었던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0억 주 승인 확대 조치의 본질은 뭐냐면요, 대규모 증자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성장 공간의 확보 전략이라는 거고, 앞으로도 비트마인이 발행하는 주식은요, 계속해서 가치 증가 발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 가치 증가 발행 구조를 다시 한번 아주 쉽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구조는 사실 한 3단계 정도로 끝이 나요. 첫째는요, 주가가 순 자산 가치보다 높을 때 발행을 합니다. 이 시장이 비트마인의 미래 가치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주식이 프리미엄을 받고 고평가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는 구간인 거죠. 둘째는 그 비싼 시장가 가격에 주식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실제 순 자산 가치보다 비싸게 주식을 시장에 팔아가지고요, 회사는 더 많은 현금을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오늘 주제의 핵심인 충분한 승인 주식 수인 거죠. 이 주식 수가 부족하면 이 전략 자체가 멈춰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확보한 자금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쌀 때를 저격해서 매입을 합니다. 따라서 총 이더리움 보유량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주당 이더리움 보유량도 같이 동시에 증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면요, 이 주식수가 막 늘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주당 이더리움은 더 많아져서 결국 주주 가치가 더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희석이 아니라 가치 증가 발행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정리합시다. 즉각적인 희석 아니죠. 이번 안건은 통과된다고 바로 희석이 일어나는 구조가 아니에요. 단지 미래를 위한 그릇을 넓혀놓는 작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장 옵션 확보 맞죠? 승인 주식수를 넉넉하게 확보를 해두면 회사는 앞으로 수년간 필요한 상황이 올 때마다 전략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더리움 매집 지속 또 가속 가능하죠. 비트마인의 핵심 경쟁력은요, 프리미엄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이더리움을 싸게 사오는 구조예요. 승인 주식이 부족하면요, 이게 멈추게 돼요. 이번 안건은 매집 엔진 자체를 멈추지 않게 하는 핵심적인 장치가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극대화 전략 맞죠? 저처럼 비트마인을 5년에서 10년 이상 보고 투자를 하는 장기 투자자 분들이라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옵션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건 굉장한 호재가 맞아요. 주주의 장기적 이익과 비트마인의 전략은 완전히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은요, 여러분이 이더리움의 상승을 믿고 있고 비트마인이 이더리움 트레저리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믿고 있다면 이번 안건은 악재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장기적인 호재에 가깝습니다. 자, 현재 이더리움 생태계에 진입한 기업들을 한번 보세요. 블랙락, 피델리티, JP 모건, 아문디, 인베스코 등등 전통 금융의 최상위 계층들이 이미 이더리움 생태계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분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저 또한 비트마인이 수많은 부자들을 만들어낼 기업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이더리움 가격 상승만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월가 디지털 자산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그 대변환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투자자들이 주가만 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요, 기관들은 조용히 또 단단하게 이더리움 채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현 시대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돈의 흐름이에요. 결론입니다. 오늘 사서 오늘 부자가 되는 투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자들은요, 이러한 방식을 거쳐서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장기적인 관점과 데이터 기반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결국에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이유를 딱 하나로 모아보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나은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시장을 보는 관점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구조를 분석한다든지 제가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